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주택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모르면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일반 주택과 좀 달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 용도와 쓰임새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규정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서요. 이 공법에 나와 있는, 부동산 공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토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땅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땅이 도시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도시지역 밖에 있느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눴는데, 도시지역에 있는 땅이 있고 비도시지역은 뭐냐면 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이제 통틀어서 비도시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도시랑 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정한 데 외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을 네 가지로 나눴으면 또 그 네 가지 나눈 것 중에서 또 도시지역을 또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전용 주거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은 근린상업이냐, 유통상업이냐, 일반상업이냐, 중심상업이냐. 공업은 전용이냐, 일반이냐, 준공업지역이냐. 또 녹지도 보존녹지냐, 생산녹지냐, 자연녹지냐. 이렇게 지금 또 구분을 해놨고, 비도시지역에 있는 요 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냐, 생산관리지역이냐, 아니면 보존관리지역이냐로 또 구분을 또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내가 땅을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에 있는지 비도시지역에 있는지, 그것이 상업지역에 있는지 주거지역에 있는지 녹지지역에 있는지, 녹지도 보존 녹지에 있는지 생산 녹지에 있는지 자연 녹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땅에 대한 지적도나 땅에 대한 지도죠. 지적도에서 누르면 여기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재지가 어디고, 그 다음에 지목이 뭐냐, 임야냐, 전이냐, 답이냐, 아니면 대지냐, 아니면 뭐 창고용지냐. 지목이 또 20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시세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 땅은 얼마 정도 할 것이다라고 매년 정하는 개별 공시지가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이 계획관리에 있고 자연 취락지구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관리는 뭐죠? 도시지역입니까? 아니면 비도시입니까? 네, 비도시지역이 있다는 얘기고요. 비도시지역인데 거기 또 자연 취락지구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자연 취락지구라는 게 뭐냐? 그리고 여기는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곳이다. 이래서 자연 취락지구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집을 지을 때 다른 지역보다 좀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뭘 또 제한을 받고 있냐 봤더니 뭐 여기는 가축사육을 키우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얘가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떠한 건축을 제한을 받는지에 대해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여기에는 어떠한 건물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는 어떠한 건물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잘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연 취락지구 내에서 건축이 어떠한 건축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구역 안에서 이제 어떠한 건축이 또 제한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일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중에 전용이 있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내가 집을 지을 때 내가 만약에
땅을 100평을 갖고 있다. 땅 100평에 땅 바닥에 내가 몇 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게 있는데 일종 전용 같은 경우는 50평밖에 못 지어요. 일반 같은 경우는 60평까지 지을 수 있죠. 이게 벌써 10%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땅값이 다르겠죠. 그리고 용적률이 100이고 얘는 200이에요. 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땅을 100평을 갖고 있는데 50평을 바닥을 짓고 2층밖에 못 올린다는 거예요. 50평, 50평씩. 100평이니까 여기 100%니까 내가 땅이 100평이니까 1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200%가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땅이 100평이면 200평까지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다. 근데 얘는 바닥을 60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60평이면 6 곱하기 4만 180이죠? 거기에 더 4층까지 올릴 수 있네? 그럼 20평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건물을 위로 더 쌓을 수 있다는 거죠. 2종은 뭐 250%고, 3종은 300%고, 준중은 500%예요. 그러니 내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땅값 자체가 벌써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도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완화시켜주지는 않죠. 네. 거의 더 제한을 가하죠. 여기 500으로 되어 있는데, 400밖에 짓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틀리니까,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계획 이용 연락에 가보면, 그 각 평택시, 평택시, 안성시, 안성시, 서울시면 서울시, 이런 식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죠. 내 땅이 만약 상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건폐율은 70%고, 용적률이 900%예요. 9배, 9배. 응? 그러니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보다 내 땅이 상업지역에 있는데 근린에 있으면 900이고요. 상업지역 중에 제일 좋다고 하는 중심상업지역. 말 그대로 막 잠실의 롯데월드. 네, 거기가 중심상업지역 아닙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1500%까지예요. 15배, 15배. 그러니까 땅값이 다르겠죠. 15배 차이가 나겠지, 최소한.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땅을 투자를 한다면, 토지를 투자한다면, 솔직히 이런 주거지역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는 지금 땅값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데는 투자를 못하고, 대부분이 어디를 주로 투자를 하냐면,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 녹지지역 중에서도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보다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에 있는 요 계획관리 있는 지역에다가 또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 좀 뒤로 미룬다면 한 생산관리 지역도, 네, 투자적인 나름대로 가치는 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저렴하니까, 땅값이 저렴하니까. 제일 비싼 거는 여기죠, 녹지. 도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말 그대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녹지는 녹지인데, 나중에 도시가 이게 확장돼 나가면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를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아파트를 짓든지 합니다. 근데 이 보존 녹지는요, 도시지역에 있긴 하지만 이 보존 녹지는 말 그대로 뭐예요? 글자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한 녹지입니다. 보존을 하기 위한 녹지. 그러니까 결국 이 보존 녹지에는 뭐가 지어질까요? 여기는 거의 공원이죠, 공원. 그러니까 이런 데 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약간 보수적이라면 한 생산관리 정도. 여기서 보존관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라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보존해야 되니까. 그리고 농림지역은 주로 뭐죠? 여기 농사 짓는 곳. 농사 짓는 곳이다 보니까 여긴 제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보존해야 되잖아요. 상수원, 저기 팔당 이런데.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투자적인 가치는 없죠. 투자적인 가치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지 투자에 대한 내용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오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